네, 현재 시장 3시 13분 지나면서요. 양시장의 하락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안팎의 내림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건지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주요 이슈는 무엇인지 두 분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유창희 대표 그리고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지금 시장이 좀 힘을 잃고 있어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 갑자기 왜 슬금슬금 빼는 거예요? 라고 점점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냥 이유 하나예요? FOMC 회의에 대한 걱정 그거 하나입니까? 뭐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엄밀히 따지면 주가지수만 보면 제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뭐 지난주 금요일하고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 오늘 또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 2, 3일 동안 올렸던 걸 또 되돌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엄밀히 따지면 주가지수를 볼 게 아니라 네.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거의 3주, 한 달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다만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좀 더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크게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특히 최근에 계속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중국 증시거든요.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중국화 약간 연관성이 좀 높은 것들 혹은 또 중국 관련돼서 좀 최근에 많이 하락한 것 종목군들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는 쪽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전체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하락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는 수준이니까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꼭 봐야 되는 뉴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죠.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그 반도체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HBM 테마, 온디바이스 AI 테마, 그리고 뭐 소부장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기판까지 오르면 다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오늘에서 이 반도체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기판주들이 오르는 건 단순히 후발주를 찾는 그 매수 세력 덕분입니까? 아니면 기판이 정말 오를만 해서 오른 겁니까? 업황 분위기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좀 더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역시나 이제 온 디바이스 AI인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판이 원래 중요하잖아요. 이제 칩 그렇죠. 연결도 하고 칩 보호도 해야 되니까 원래 중요한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PC까지도 AI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니까 이제 자연히 뭐 반도체 칩이나 뭐 다이 사이즈도 커져야 되니까 최근에 뭐 기판이나 소켓 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뭐 소켓 쪽 하면 또 이제 리노공업이 최근에 뭐 대장주 같은 흐름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업황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개선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글로벌 전략회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TV랑 삼성전자가 TV랑 스마트폰도 올해 대비 한 10%는 판매를 더 하려는 그런 목표도 지금 시장에서 좀 들리고 있어서 업황 분위기 그렇지만 좀 더 큰 영향은 온 디바이스 AI 쪽이 좀 크다고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기판 중에서 딱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FCBGA잖아요. 네. 네, 이 기판의 실적이라던가 최근의 수요는 턴어라운드하는 게 정말 보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기판 관련된 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IT 제품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PC라든지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서버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챗 GPT 관련돼서 오픈 AI 관련된 반도체 쪽은 이쪽도 엄밀히 따지면 실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질 거다. 네, 좋아질 네. 거다지. 그리고 약간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랑 이제 비교해 본다라면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직은 실적은 좋지 못하다. 하지만 항상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또 내년에 대해서 온디바이스 AI 이 시간에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네. 이게 어쨌든 이슈가 되고
또 다음 주에도 내년 초에도 시장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그 안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이 기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던 게 기판이고 참 삼성전기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 주시는데 진짜 기판과 관련한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기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를 그 옛날에 매수하신 분들은 왜 이렇게 안 올라라고 답답해하고요. 정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이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기판이 반응을 안 했다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눈높이 자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게 네. 기판이잖아요. 네. 그만큼 룸도 많이 열려 있는데 이상윤 비사님은 전성기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온디바이스 AI 열풍으로? 아니면은 지금 경기 안 좋으면 내년도 당장 핸드폰 안 바꾸고 PC 안 바꿀 텐데 네. 기판이 살아나긴 좀 힘들다라는 입장이세요? 내년에 이제 2024 유로도 있고요. 파리 올림픽도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제 전망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 중심에 AMD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의 그쪽 가는 길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안 가면 안 되는 필수다. 네,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삼성 전기조차도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삼성 SDS도 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AI거든요. 그래서 AI가 삼성 SD를 움직이고 온디바이스 AI가 삼성 전기를 움직일 정도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저는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청희 대표님은요? 경기를 이겨낼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엄밀히 따지면 경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어. 뭐 지금 챗GPT도 보면 주변에 은근히 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대학가 가면 엄청 많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챗GPT 안 써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그러면 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갈망,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그 제품이 출시가 되는 서비스가 출시되는 제품들이 채택되는 게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교체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저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기대감 불씨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 쪽이 있어요. 이쪽은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뭐 OLED 가격도 오르고 있고 LCD 판가도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좀 좋은 데이터들이 보이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10일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도 나왔지만 일단 11월 한 달만 놓고 보는 수출 좀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제 디스플레이만 놓고 봤을 때 11월 수출이 이제 5.9% 증가했습니다. 개선이 됐고 있는데 이게 뭐 한 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4개월 연속 디스플레이가 매월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좀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뭐 아이폰 15나 또 이제 뭐 노트북 등 이제 IT용 OLED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디스플레이주들도 좀 꿈틀꿈틀 올라가는 신호가 보여요? 아니면은 아직 멀었어요? 아니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쵸, 움직였죠. 네, 특히 이제 OLED 쪽.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면은 관심 종목을 좀 다시 한번 여기 좀 살펴보면은 오늘 미래 컴퍼니가 5.9% 상승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네. 이제 마감 이제 들어갔는데 HB 테크놀로지가 3.58%, HB 솔루션이 4%, 라운텍이 9.4%. 최근에 또 AP 시스템, 오늘은 보합이지만 AP 시스템도 흐름이 좋고 그래서 볼만한 종목군들이 은근 좀 됩니다. 보인다. 꿈틀꿈틀 움직였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두 분은 OLED를 선택했을까요? 반도체, 기판을 선택했을까요? 보시죠. 이사님 좋은 이야기 다 해놓고선 반도체 기판 고르셨어요. 심텍, ISC, 이스페타시스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TLB, 삼성전기,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코리아 서킷가 오르면 정말 그 반도체 안에서 오를 만한 거 다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기판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디스플레이 쪽은 이게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에요. 새로운 건 아니다. 네, 특히 이제 애플이 올 하반기 내년부터 OLED 탑재된 태블릿이라든지 혹은 뭐 스마트폰이 적용이 확대된다는데 이게 이미 올 2, 3월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거는 BOE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가
다음 세대의 OLED 투자를 좀 확대해야 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모멘텀은 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는 걸 본다라면 네. OLED 쪽보다는 여전히 좀 반도체 쪽에하고 연관성이 높은 기판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TLB가 탑픽인 이유가 있습니까? 뭐 TLB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은 뭐 가는 종목이 더 가기도 합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이 에너지를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이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한 방 나와. 그렇죠. 이러다 네. 뭐 어저께 SF 반도체, 오늘 네오셈 같은 기업들, 오늘 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HBM 서포트하는 DDR5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또 이 TLB는 하이닉스양 매출이 많습니다. 요즘에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점점 그렇죠. 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하이닉스가 DDR5 128기가 관련돼서 유일하게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한번 힘있게 지난 6, 7월 때도 한번 강하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단기 목표가는 지난 7월 고점 때 한 3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2만 4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한마디로 오늘 상승한 폭만큼은 충분히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만 4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3위에 있긴 한데 코리아 서킷 오늘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갈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8%의 급등 마감 준비하면서 19,480원 동시효과 안착되어 있습니다. 세시를 기점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 코리아 서킷 오늘의 급등을 좀 지켜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대본이라는 게 지금 서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해요. 네. 1시나 그때 전후로 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때 코리아 서킷의 상승률만 본다라면 이거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3위로 넣었던 건데 그 이후에 주가가 한 뭐 10% 이상 올라갔었는데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오늘 좀 윗꼬리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거 2시 이후에 조금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삼성전기든 뭐든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신규로 보기보다는 내일 모레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가 3위이긴 한데 이미 시세가 좀 분출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 접근으로 오늘 들어가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탑픽 TLB였고요. 이번에 이상엽 이사님의 종목, 정말 오랜 전통의 종목 심택이에요. 기판하면은. 네, 전통이 있죠. 근데 심택을 최근에는 또 정치 테마주를 엮이는 바람에. 네, 특히 이제 이 종목 말고는 홀딩스나. 네, 그래서 심택도 좀 같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드디어 턴어라운드 가능한 건지. 심택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좀 장대 양봉을 뽑을 때 외국인이 당일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샀었죠. 그런 차원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지만 좀 계속해서 관심이 수급에서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렸는데 심택 뭐 전통의 강자죠. 이제 반도체 모바일 기기용 PCB 이제 글로벌 넘버 1인데 최근에 좀 살펴보니까 약 3주 전에 뭐 제15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도 심택이 좀 수상하기도 했고 작년 수출 비중이 90%가 넘어요. 이제 좋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분기별로 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3분기까지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다는 거가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요한데 글로벌 출하량이요. 근데 올해는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3.8% 그래서 12억대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그래도 주봉상 캔들상 양봉이고요. 지금 4일 연속 상승 중인데 외국인이 3일째 기관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은 5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여기 한 38,000원에서 한 4만 원 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택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0.4%가량의 상승. 이 종목도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2022년 정말 높았던 가격대 그때 실적 좋다고 했을 때부터 갑자기 뭐 피크아웃 우려가 더해지면서 먼저 떨어졌고 그러고 정말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 보이니까 그냥 여지없이 매를 맞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여기서 심택을 본다면 우리가
중장기 어느 전략으로 세워보는 게 좋을지 가격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기판 쪽,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는 봐야 되는 거죠. 그쪽 네. 이제 부각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수급 하나 말씀드리면 3월 중순부터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인데 기관이 1,500억 이상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관이 10% 이상 매수를 해오고 있구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봐서 한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4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 주가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400원이고요. 아쉬운 이수페타시스도 3위에 올라왔어요. 참 전고점 도전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던 대장주여서 그런가 그 이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 수요가 이제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내년에 이제 증설 모멘텀도 있을 거고 좀 최근에 좀 연기금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 본다고 하면 한 35,000원 수준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전통 강자였죠. 다시 돌아올 수 있다. 35,000원의 목표가 제시했고요. 두 분 모두 다 슬금슬금 나아지고 있는 거 디스플레이도 맞고 기판도 맞다. 그런데 그중에서 매력도는 기판이 더 높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시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0.95%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1.2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한 장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네, 12월 13일 수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커졌고요. 참 수상한 게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가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반에 2차 전지가 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개인들이 이 물량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오히려 수급은 개인은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양시장에서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막판에 또 흔들렸던 투심 때문인가요? 오늘 새내기주인 블루엠텍은 장중에 따따블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시가까지 내려오면서 168%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왜 오후장에 이렇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예솔 아나운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12월 13일 수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하락 출발한 양시장,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며 전거래일 대비 0.97% 하락했습니다. 2,51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들까지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대 하락하며 829포인트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던 외국인마저도 이 매수 행진을 멈췄던 하루였는데요. 그런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담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연말을 앞두고 삼성전자 우선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또한 이 매수 거래 정지를 앞두고 있는 셀트리온 역시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또 수급이 들어왔던 엔터주, JYP 엔터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엔테크놀로지와 그리고 한국엔컴퍼니도 주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럼 기관들이 담은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기관들이 집중한 종목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로 PCB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세계적인 PCB 제조사에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지수 자체는 낙폭을 키워갔지만 개별 종목의 장세가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대상 우선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테마 기업으로 묶였는데요.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고요. 상한가로 직행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킷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죠. CXL의 제품을 개발하고 또 삼성전자의 고객사를 두고 있던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 코리아 서킷 우선주도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한가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공모가 대비 300% 상승을 했고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또한 반도체 기업입니다. 네오셈과 오킨스전자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입니다. 오늘 또 야놀자의 미국 상장 기대감 속에 이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고 있는 그레디언트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와이더 플래닛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있었죠. 블루엠텍 주가 확인해 보시죠. 의약품 유통 플랫폼을 출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모가 상단인 19,000원으로 오늘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168% 상승했습니다. 51,000원으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이렇게 낙폭을 키웠던 우리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클로징 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새내기주에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한가 마감이 됐는데 블루엠텍의 경우에는 딱 상한가를 찍고, 그러니까 상한가라고 하기보다는 딱답을 가격 제한부까지 찍고 갑자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68%의 상승에만 그쳤습니다. 참 움직임이 많았던 좀 불안했던 시장인데요. 유창희 대표님, 네. 앞서 이제 오늘장 하락 요인 짚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비둘기파적이진 않고 네. 덜 매파?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후속 조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내일장 뭘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저는 진짜 뭐 충격적인 게 뭐 있을까? 음. 뭐 충격적이라면은 이번에 전도표가 또 뭐 저기 6%대 혹은 6.5%대 점이 찍히지 않는 한 네. 뭐 충격적인 건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연준 의원들 또 파월 그 의장의 발언들은 시장에서 경계감을 계속 늦추지 말아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게 진짜 끝났습니다. 우리 무조건 금리 이제 인하할게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가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런 코멘트 자체는 약간 일부 부정적이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 우리가 예상했었던 거, 예를 들어서 늦어라도 내년 5월은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기대감이 식을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정도 약간 선조정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의 좀 완만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적인 그런 발표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신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제가 앞서 이제 시장 이야기할 때 저는 지수가 하락하는 게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로 수급이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180억 원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 매수가 나왔고요. 그와 달리 시총상위에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LNF 2차전 지수들은 오늘 하락이 조금은 컸어요. 에코프로 BM도 5.17%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판 걸로 집계가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상효 이사님, 에코프로 BM 당분간은 좀 조심을 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흔들리지 말고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에코프로 BM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 좀 말씀드리면은 네. 에코프로 BM 최근에 그 44조 원의 그 장기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그 이제 장기적인 그런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첫 발을 띈 게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장기 계약 이제 큰 금액의 수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뭐 어제 개인은 코스닥에서 뭐 이제 2천억 매수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파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요 선물에서 10,000개 계약을 이상을 샀어요. 근데 네. 오늘만 놓고 보면 또 한 4,000 계약 이상 매도했거든요. 근데 물론 최근에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이 좀 꾸준히 좀 매수를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은 괜찮은데 오후에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중요할 거고 선물 파생에서의 좀 변동성에 영향을 받겠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큰 영향 없고 일단 외국인의 파생에 의해서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커진다고 하면은 또 내일 만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후에 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갈 때 또 어제도 좀 오후에 좀 출렁거렸는데 오늘도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외국인의 선물이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외국인에 달려 있다.
네, 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보유한 점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지난주 주봉이 좀 갭 상승이 컸기 때문에 네.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보유 관점으로 에코프로비엠 의견 주셨고요. 지금 오후장이 약한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전으로 인해서 특히 또 외국인의 그 선물 매수 매도 계약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포지션을 좀 바꾸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주는 신성 델타테크예요. 그 LK99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12%의 하락으로 11%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전혀 없대요. 네. 그러면은 초전도체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통상 맞았잖아요. 테마주들은. 네. 그런데 오늘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11% 하락. 요거를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까 괜찮은 거야라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하락이 좀 심해질 수 있다.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그널일 건가요? 뭐 추세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은 그 전에 가격을 회귀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초전도체가 계속 지금 한 4, 5개월 동안 어디는 아니다. 또 어디서 좀 뭐 관련해서 준비하고 뭐 연구하고 있다. 막 계속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 하락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니라 그렇게 했어도 또 일부 투자자들은 또 다른 데서 무슨 뉴스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뭐 상하한가라는 제도라는 것도 있고 또 사람마다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뭐 바로 그 지난 뭐 여름 6월, 8월 가격을 하락하진 않겠지만 길게 본다라면 뭐 주가는 그 자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성 델타테크는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뭐 하거나 적극적인 매도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도 의견이고요. 반면에 오늘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게 CXL입니다. 그렇죠? 네오셈이 그로 인해서 상한가에 갔고요. 그로 인해 오늘 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선두주자를 좀 따라가는 게 맞을까요? 후발주자를 또 발굴해 볼까요? 네오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관련 장비를 뭐 개발했다라고 해서 네. 네오셈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3분 차트거든요. 이게 3분 차트인데 10시 45분부터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뉴스가 언제 나왔냐? 42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42분, 3분 차트 45분. 이때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로 이제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딱 보면은 딱 클릭해 보면은 상장 주식수가 4,150만 주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난 7월 달에 4천만 주 터지고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고점이 한 6,780원인데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가 4천만 주예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나오고 고점 찍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많이 터지는데 그러면은 좀 더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오셈은 오늘 그리고 이제 기사 제목도 네. 좀 핫했다. 네, 제2의 반도체라는 게 한미 반도체. 네. 네오셈 오늘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풀리지 않았고요. 29.8% 급등한 6,120원의 종가를 기록했어요. 지난 고점이 6,780원 7월 달에 기록한 고점이거든요. 이 고점까지도 내일장에 도전을 하면서 여기 매물벽을 뚫어내면 또 상한가에 갈 수도. 네, 근데 종가상 지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장중에 윗골이 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 6,780원 돌파하네, 6,900원 가네. 그럴 때 흥분할 게 아니고 이제 종가상 이제 뭐 6,780원 이상에서 끝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윗골이 다는 거 주의하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 또 주의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의하자.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오늘 네오셈 그리고 파두 이 관련주들 뜨거웠잖아요. 수상한 종목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공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그 유가가 급락하고 네. 하락하면은 항상 우리가 움직였던 게 뭐 항공주라던가 뭐 네. 정유주들 뭐 이런 식으로 화학주들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한 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네. 다만 그래도 거래 상위라던가 상승 종목의 관련 뭐 천연가스 ETF 뭐 네. 유가 ETF 이런 것들은 올라왔는데 네. 왜 시장에서 이쪽에 주목하지 않는 걸까요? 일단은 유가가 어저께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어저께도 한 3%인가요? 넘게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최근에 보면 천연가스도 엄청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유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경기의 바로미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가 하락을 하는 게 뭐 사우디는 감산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국가가 생산을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솔직히 지금 미국만 경기가 좋고 다른 나라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확대가 되면서 하락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항공주들이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좀 유가가 좀 하락을 한번 해서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하락을 했을 때는 항공주가 한 10%씩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가가 하락을 할 때 지난주 이번 주에 유가가 하락할 때는 항공주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쩌면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로 인해서 항공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수기 시즌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연말에 또 항공주들에는 성수기일 수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전에 그 유가 하락 이야기가 나왔을 땐 항공주들이 반응을 했는데 오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공주는 여기서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까요? 저는 만약에 유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해서 좀 종목을 본다라면 네. 뭐 항공주를 본다라기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오히려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약간 부분 민영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유가만 하락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이번 달에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쨌든 그 전체 발전 비용이 감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럼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조금은 적자가 줄어들거나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울에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안도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대안주로 한국전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도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사님, 어떤 걸 볼까요? 네, 만약에 FOMC로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고 하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언제든지 또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으면 좋아지면 언제든지 돈이 또 이렇게 빠르게 또 이제 움직이면서 여러 섹터나 또 이제 강한 종목으로 매수가 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FOMC 이후에 지수가 하락한다면은 종목이 하락한다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네. 대표님은요? 뭐 저도 비슷해요. 저는 뭐 극과 극이라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해서도 극과 극일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어떤 발언이라든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크게 흔들림이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정말 시장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모습이 나온다라면 오늘 하락한 거는 뭐 단번에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혹은 그 이후에 계속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도 오늘 뭐 2시 이후에 많은 오르던 종목군이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정말 종목별 차별화가 크거든요. 네. 어떤 종목은 계속 가고 어떤 종목은 못 가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내일은 시장을 본다라면 뭐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혹은 개별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주식하고 현금의 비중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 주식과 현금 사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충격적인 발언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한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만큼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